단점이 10이었는데 1로 줄이는 거랑 장점이 100이었는데 1000으로 활용하는 거랑 똑같이 10배의 일이거든요. 장점 활용하는 게 훨씬 쉬워요. 단점을 줄이는 일은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장점을 잘 활용하는 일은 어떤 일이죠?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장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고 둘이 뭉실하게 사니까 5년, 10년이 지났을 때 자기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어느 분야에든. 장점을 말하는 게 싸가지 없는 것도 아니고 건방진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장점은 내가 볼 때 아이덴티티 같아요.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하고 책 읽고 독서하고 정리하고 경험 쌓고 하면서 업그레이드 하면 그게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뼈 있는 아무 말 대잔치 뼈아대 시키지도 않았는데 되게 잘하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왜 하나 그랬다 깜짝 놀랐어요. 엔진 하는 줄 까먹었어? 알았어요.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화에 못한다 그래갖고 그래도 잘하셨네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 신 박사님 하실 겁니다. 이제 잘하셨어. 많이 넣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반복 숙달하면 무조건 사람은 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죠? 그래서 이번 9번째는 저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은 9번째 에피소드는 잘하는 게 없어요. 뭐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뭐 대한민국이 학구열이 넘치는 나라라고 하지만 그 학구열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성인이 되면은. 그렇죠. 그때 그 다음에 그 연료로 도대체 뭐 했는지 모르겠어. 그 열정으로. 그냥 학구열이 아니라 수능열이라 그러는 게 입시열이라는 게 더 정확하겠죠? 왜냐면은 진짜 결국에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경쟁에서 누군가는 이겨야 되니까 잘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가 또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네.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20대만 해당되는 얘기도 아니고 40대 50대도 똑같아요. 이게 잘하는 게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점점 움츠려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음의 대목임의 구간, 그러니까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잘하는 게 없어요 에피소드에는 좀 길게 적어놨는데 거기서 꼭 이제 강연해드리고 싶었던 심화 버전이 뭐냐면은 진짜 여러분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네. 저는 여기도 되게 강조해서 써놨는데 여러분 장점을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은 자신의 장점과 동시에 타인의 장점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은 여기는 잘하는 게 없어요니까 뭐 팀워크에 관한 얘기가 아니니까 장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제가 채용을 많이 하잖아요. 다 이렇게 자기소개서 읽어보면은 장점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장점이 없거나 장점을 모르거나. 왜냐면은 자기소개서는 자기가 뭘 잘하는지 적어야 되는데 뭘 잘하고 싶다를 적으세요. 그거는 뭐라 그럴까, 뭐 미래에서 장점을 대출해 온 거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자도 안 내면서 장점 대출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거 큰일 납니다. 그거 대출 잘못했다가 사채 장점 사채. 미래에 있는 장점을 대출해 왔다고. 그래서 장점 사채 쓰시고 그러면 안 돼요. 함부로.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잘하는 게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장점을 말하려면은 결국에는 뭐 우리가 뭐 절대적인 장점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잘한다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쟁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주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예를 들면 그거예요. 예를 들면 체인지 그라운드, 뭐 딴 뜬구름 잡는 얘기 안 하고 체인지 그라운드 이렇게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겠어요? 일단은 영상 커뮤니티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이 일하는 시장 단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막연하게 내가 이거 잘하니까 나는 돈 1000만 원 벌고 싶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이렇게 따져보니까 주 40시간에 알바로 했을 때 기업은 여러분 항상 하려고 하는 노력이 뭐냐면요, 고정비용 감소예요. 그렇죠. 똑같은 기업이 돈을 지출해도 기업에서 핵심은 이게 고정비용이냐 그냥 단발성 비용이냐 차이는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래서 기업은 항상 왜 정규직을 안 늘리고 외주자를 늘리려고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려고 하냐면은 고정비용이 생기면은 기업이 떠안는 부담이 점점점 커져서 그래요. 그래서 진짜 이 고정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기업에서의 일인데, 이렇게 왜 다시 아까 영상을 편집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심지어 그 정도예요. 정규직을 고용했을 때 200만 원에 기용해서 이제 인건비 지출이 나간다. 근데 비정규직을 고용했을 때 만약에 250만 원이 나간다.
그러면 기업은 비정규직을 고용할 확률이 높아요. 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궁극적으로는 더 적거든요. 왜냐면은 일이라는 게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항상 이게 컨스턴트하게 일정하게 상수로서 이렇게 일이 꾸준한 건 아니거든요. 특히 컨텐츠 업계는요. 그러려면은 외주자를 쓰는 게 기업에서 더 플렉서블 하거든요. 뭐 자금 유형이랑 노동 유연성에서 봤을 때 그런 상황이 현실인 거예요. 현실. 그러면 내가 이 회사에서 월급을 얼마나 받고 싶다면은 그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의 장점을. 그 다음에 이 장점이 내 시장에서 지금 얼마나 진짜 밸류어블한지 가치가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아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도 그렇고 여러분 그 공채라는 게 없고 그냥 계속 뽑는 거예요. 면접 봐서 뽑다 보니까 여러분이 마지막에 뭘 정리하면은요 희망 연봉을 적어요. 우리나라 뭐 공채는 희망 연봉이라는 게 없죠. 사실 우리나라 요즘 이직할 때도 희망 연봉 많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를 받고 싶은지 돈을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그래서 우리 PD님들이랑도 밥 먹으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거는 진짜 입사할 때 희망 연봉이 아니라 입사를 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우리 PD님들이 우리 회사에서 궁극적으로 받고 싶은 돈이 얼마냐. 그러면 이제 뭐 누구는 500만 원도 있을 거고 뭐 꿈이 큰 분은 1000만 원도 있을 거고 그럴 건데 그러면 제가 왜 그걸 알아야 되냐? 그러려면 이만큼의 장점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걸 알려줄 수 있거든요. 강점이 있어야 그 정도 제가 돈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시겠지만 연봉 협상도 2번이고 지금 연봉 그래도 딴 데 막 안 오르는 데도 있고 동결인 데도 있고 뭐 물가도 대비해서 1, 2%밖에 안 오르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뭐 최소 3, 4%, 5%까지 계속 오르고 많이 오르는 분은 막 10%도 오르고 그러거든요. 저희는 능력만큼 대우해주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저기 채용을 대행을 해주면서 느끼는 거지만 장점이 너무 없고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장점이 뭐예요? 그럼 뭘 하는지 알아요? 제가 뭐 잘하는 게 있나요? 근데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없어요. 이게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장점이 너무 없어갖고 진짜 고 작가님이랑 저랑 그럼 또 저희 얘기해 볼게요. 고 작가님의 장점은 정보 습득이에요. 정보 습득이랑 정보의 구조화. 그 다음에 그 정보의 숨은 이면에 진짜 정보 찾기, 그러니까 통찰하기 이런 게 고 작가님의 장점이고 제 장점은 뭐예요? 사람 만나서 설득하기. 그 다음에 일을 시작과 끝을 내기. 그 다음에 뭐 리크루팅. 그 다음에 뭐 아무튼 이렇게 뭐랄까 정보보다는 이렇게 실천에 있어서 장점이 있는 거죠. 저희는 장점을 서로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아웃소싱 했어요. 그러니까 고 작가님도 옛날에 우리 이제 전문 용어로 독고다이라 그러죠? 혼자 하실 때 실천도 했었고 저도 혼자 할 때 정보 습득도 직접 했었는데 그게 속도가 너무 느리거든요. 우리 단점이기 때문에 그걸 아웃소싱 하는 거예요. 서로 믿고 아웃소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하면 옛날에 둘이 했을 때 2를 할 수 있었다면 지금 20, 그 다음에 뭐 200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도 그래서 분업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왜 우리가 영상이 압도적으로 많냐?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우리는 대본을 쓰시는 분들이 따로 있고 영상을 하시는 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의 컨텐츠 제작 업체들은 영상이랑 대본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 자체가 상대가 안 돼요. 딴 데가 저희랑요. 이 구조를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했고 그 친구들의 장점을 더 극대화하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랑 심학생이랑 통화를 할 때 우리 직원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토론도 많이 하고 또 실제로 저희가 그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스템이 있지만 대부분 그냥 시스템이 되게 경직된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의 능력치는 되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시스템이 매우 유연해서 각 조직원들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변화무쌍한다면 회사의 생산성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의사결정단 안에서 또 시스템 구축하는 단 안에서 우리 조직원들의 장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걸 극대화할 수 있고 솔직히 더 나아가서 그 장점들이 이 안에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왜냐면 다 장점이 다 똑같아. 그러면 시스템 구축이 잘못된 거죠. 다 뭐 11명인데 다 달리기 빨라 다 공격수야. 그러면 축구 어떻게 해요? 그렇죠. 각자 그 위치에 필요한 장점들을 잘 이렇게 조합하는 게 중요한데, 예. 그다음에 책에 왜 그 다음에 굳이 단점도 있는데 계속 장점만 말하냐면은 여러분 단점을 그러니까 10배 줄이는 거, 단점이 10이었는데 1로 줄이는 거랑 장점이 100이었는데 1000으로 활용하는 거랑 두 가지 10배의 일이거든요. 장점 활용하는 게 훨씬 쉬워요.
단점을 줄이는 일은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장점을 잘 활용하는 일은 어떤 일이죠?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동기의 핵심은 즐거움, 의미, 성장인데 이 세 가지 요소가 핵심인데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중요한 동기의 요소가 즐거움인데 장점을 활용하는 건 여러분 즐거운 일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장점을 활용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즐거움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는 잘하는 게 뭐니 물어보면 몰라요. 그 다음에 진짜 잘하는 게 없어요 라고 저한테 상담이 뭐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다음에 뭐 체인지 그라운드 채용이나 뭐 다른 회사 채용 도와줄 때도 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이미 늦은 얘기예요. 열심히 했었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서 장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모르면은 그렇고 막 열정 타령 되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 열정은 되게 여러분의 열정은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열정이라는 게 잠깐 하는 게 열정이에요. 열정이 계속 지속된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진짜. 열정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생각이 났네. 열정이 계속 지속되는 거는 장점이 연료가 돼야 돼요. 장점이 연료가 돼서 즐거움도 있고 돈도 벌고 그러면은 이게 선순환이 걸리면서 막 여유도 많아지고 막 더 재밌게 돼요. 근데 열정만 있어갖고 거기서 막 단점도 그때 극복해야 되고 막 그런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볼 때 지쳐요. 지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지쳐서 상담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 건 당연한 과정이에요, 진짜.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특히 우리나라는 뭐 좀 장점 말하면 또 나대는 문화라고 그래갖고 장점 못 말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그렇죠. 예, 일할 땐 그러면 안 되죠. 예, 진짜 내가 영상 편집하면은 난 누구보다 센스 있게 할 자신 있어. 누구보다 빨리 해. 난 누구보다 독특해. 누구보다 색다르게 해. 난 누구보다 이펙트를 잘 써. 이게 탁탁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거기다 그것까지 말하면 좋죠. 평균적으로 이런 거는 몇 시간 걸리는데 저는 그거보다 20% 빠릅니다. 그러면은 의사결정관자가 있어서 뭐 구글절절 뭐 네가 뭐 어떻게 살았는지 그 들을 필요도 없어요. 잘하는데 그거예요, 그냥요. 그 정도면 얼마나 프로페셔널해. 이게 보이잖아요, 그게 진짜. 응?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예를 들어 시장 단가에서 영상 하나 만드는데 10만 원이면은 어때요? 그 10만 원에 하루 만든다고 칩시다. 그래서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주 40시간으로 근무하면은 그러니까 한 달에 2일 근무한다고 치면 22개, 220만 원치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는 22개를 만들 수 있는 건데 똑같은 일에 25개를 만들 수 있고 뭐 28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점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결정과정에서 봤을 때. 예? 그러면서 동시에 더 이제 부가적인 장점. 저는 책 읽는 것도 좋아해서 영상 편집도 하지만 대본도 직접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진아 같은 경우는 저는 촬영도 잘합니다. 그럼 우리 영상 편집만 뽑으려는데 촬영도 잘한대. 그러면 플러스 알파예요. 그럼 뽑아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요. 촬영하고 계시죠? 네. 옛날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 진아는 멘토링 프로젝트에 지원했었는데 자기는 촬영도 잘한다고 촬영한 거를 찍어서 보냈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뭐 자기 뭐 발을 찍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뭐 걸어가는 걸 찍어갖고 내가 맞죠? 난 기억력이 진짜 좋거든요. 뭐 걸어가는 걸 찍어서 몰랐네 그거는. 네, 저는 다 기억해요. 저는 진짜 그건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 발을 찍었다는 게 아니라 이게 걸어가는 모습을 찍는 그렇지. 거예요. 나는 상황한 게 발을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는데 대단한. 되게 아재마인드. 그러니까 내가 말을 좀 잘못하긴 했는데. 그래서 촬영 잘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볼 때 이렇게 그게 별 기술은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전환을 되게 잘 찍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얘는 촬영도 하네. 그러면서. 예? 그 다음에 요번에 우리 뽑은 친구들 3명을 보면은 파트너 그룹에 있던 친구들이라서 이미 검증이 끝난 친구들이고 새롭게 온 친구는 그림도 잘 그리고 뭐 자기 영상 편집도 안 돼요. 그럼 땡큐지. 우리 그림 사람만 뽑으려고 그랬는데 저 영상 편집도 본인이 하겠대. 땡큐. 그래요. 그게 잘하는 게 장점이에요, 여러분. 그게. 근데 나머지 막 그 100명 중에서 80명은 다 그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력을 이렇게 쓰는데 그냥 한 줄 한 줄 써놓고 끝이에요, 그게. 거기에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내가 뭘 잘했습니다가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그럼 이력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이력서에 삼성 3년 근무. 근데 뭘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요. 거기서 고문관에서 잘린 줄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게. 미국은 좋은 게 뭐냐면요. 뭐 외국은 recommendation letter 그래서 추천 편지? 추천서가 잘 돼 있어서 진짜 걔가 그때 뭐 했는데 받아오라 그래요. 전 직장에서 추천서 3개를 갖고 오는 게 보통 뭐 2개에서 3개 갖고 오는 관리예요, 그게. 그래서 미국은 진짜 레터 소사이어티 그래요. 그러니까 그 추천장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막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는. 그 다음에 평소 인간관계도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 우리 이번에 나라가 인턴을 하고 갔는데 나중에 나라가 대학원을 가면 아 나라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내가 레터 하나 써주겠다는 거예요. 걔는 이제 영국에 있으니까 영국에서 어디 뭐 지원을 할 때 내가 레터 써주겠다고. 예? 아 걔한테 그랬다. 지금 당장 안 써주고 외주 열심히 하면 내가 써주겠다고. 왜냐면 지금 학생이라서 알바로 꾸준히 하면 너의 그거 persistence, 너가 얼마나 이렇게 끈질긴지 그걸 내가 그걸 써주겠다. 왜냐면은 모든 보스들은 예? 옛날에 그러니까 그 송지우 부사장도 제가 하나 배웠던 게 be persistent 저한테 맨날 그러는 거예요. 끈질기라고 진짜 버티라고. 예? 그때 뭐 영어로 3개 해주는데 persistent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걸 써주겠다 그런 거. 왜냐면 그거는 그 의사결정권자가 잘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일하면서 같이 얘가 얼마나 꾸준하게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잘하는 게 없어요. 이 에피소드는 제가 진짜 여러분이 뭐 때문에 그 두려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채용이라든지 이직이라든지 진짜 여러분 이거는 20대뿐만 아닌 게 40, 50대 분들도 지금 직장에서 거의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대기업 컨설팅을 지금 여기저기 많이 해주는데 거기 가서 이제 뭐 기업 멘토링을 하는데 이 회사는 정년퇴임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 사람들이 정년퇴임을 한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는 거야. 주변에 케이스가 없으니까. 근데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를. 근데 여전히 그 대기업이라는 모멘텀에 편승해서 그 관성에만 따라서 잘하는 게 없어요. 너무 가엾잖아. 두려움에 막 벌벌 떨어. 버티기만 해야 돼. 무슨 뭐 인생이 플랭크야. 계속 무슨 버티기만 해 진짜. 예? 얼마나 괴로워. 플랭크 버텨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버티는 게 얼마나 괴로워요. 버티는 게요 진짜. 버티는 건 여러분 되게 힘든 행동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잘하면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장점이 없어요. 뭐 근데 뭐 뻔히 예상이 되죠? 지금 책을 읽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의 성인 40%는 최근 통계지만 뭐 그 통계는 뭐 디테일은 까봐야겠지만 40%는 한 권도 안 읽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게 없어야 할 때 좋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잘해야 되냐 했을 때 또 이게 잘하는 게 또 엄청나게 거창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가 뭐 강연하거나 할 때 관련된 자기 분야의 책을 50권 정도 읽어본 사람이 없어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간혹 그 가뭄에 콩나듯 한두 분 정도 있고 정말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 탐구하고 업그레이드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하고 책 읽고 독서하고 뭐 정리하고 경험 쌓고 하면서 업그레이드 하면 그게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제 장점 말씀드릴까요? 저는 공부 진짜 열심히 해요.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하고 반성도 뒤지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일반 책도 많이 보지만 근데 그거는 이제 고 작가님 저보다 일반 책은 10배 정도 많이 봐요. 10배. 진짜 10배 정도 많이 봐요. 왜냐면 고혁정 작가님은 정독이랑 습독이라는 게 있어요. 습 보는 것도 많이 하시고 네, 내가 만들었어. 습독이. 습 보는 걸 습독이라 그러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습독을 스키밍이라 그러는 영어는요. 이제 습독도 되게 중요해요. 보고서도 엄청 많이 보기 때문에 저보다 10배 정도 많이 보실 거예요. 제가 진짜 고영선 작가님은 건수 막 집에 막 책을 맨날 버려요. 막 일정량은요. 너무 많아갖고 둘 데가 없어서 집이. 근데 저는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저는 그런 공부도 하지만 저는 어떤 공부도 하냐면은 저는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현상이 나오면은 그걸 제가 데이터화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저는 광고 집행도 제가 직접 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진짜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이게 둘이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적응을 한 게 그렇게 좀 특화가 됐죠. 분업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신 박사님이 저보다 훨씬 잘하고 반대 제가 잘하니까 서로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되는 거죠. 이게 맥락 다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 장점에 대해서. 근데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잠깐 제가 까먹었는데 그냥 그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런 게 말하면은 여러분 제 이제 유튜브 댓글에도 제가 봐요. 너무 단호한 거 아니고 막 어떤 사람이 이제 성질 더러울 것 같은데 되게 여린 것 같다고 또 한편으로는 맞아요. 제가 성질 더러울 것 같은데 여려요. 그게 정확하죠.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근데 진짜 사람들이 제가 옛날부터 계속 단호하게 말하니까 오늘도 한 명 차단했거든요. 왜 이렇게 나한테 단호하게 얘기하냐고. 왜냐면은 타협할 수 있는 게 있고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저는 제가 확실히 아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웬만한 전문가의 책이 아니면 강연은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거기서 얻을 건 없거든요. 제가 볼 때. 저는 그거보다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겠죠. 이 새끼 시건방을 떨고 있는데 뭘 다 한다고 지까짓 게 그러겠죠. 그럼 옛날엔 저는 그거 갖고 논쟁을 했어요. 논쟁을 했다고요.
근데 저는 이제 논쟁을 더 이상 안 해요. 그거에 대해서. 가끔 그런 건 논쟁. 이건 사람들이 너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공론화돼야 되는 거다만 논쟁을 하지 웬만하면 논쟁 안 하고 저는 딱 결과로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 회사 직원들의 삶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회사는 재택근무도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켰고 휴가도 지금 기본으로 20일로 시작해서 내년에 23일, 26일, 30일로 가고 있고 스타트업인데 이익 쉐어도 하고 있고 뭐 하여튼 나는 우리 직원들이 진짜 제가 공부한 걸로 회사에 그거를 역량을 총동원해서 우리 회사를 초특급으로 잘 키워갖고 우리 회사 직원들이 행복한 게 내가 이 정도 공부했습니다라고 말한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거기다 내가 구구절절해서 내가 이만큼 합니다 떠들어봤자 의미 없어요. 비즈니스가 있잖아요. 비즈니스에서 붙어보면 알 거예요.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전 또 저보다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박수 쳐주죠. 그럼 이제 그때 가면 되는 거고. 그때 가면 이제 배울 게 있구나 하고 배우면 되죠. 저는 사람들 항상 단호하게 말하는 제가 단호하게 말하면 100% 맞냐? 아니라는 거예요. 50%는 틀릴 때도 있죠. 50% 이상 틀릴 거예요. 그럼 어때요? 반성하면 되는 거. 그때 틀렸구나 내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뭘 틀렸는지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도 헛소리 하시는 분이 그거예요. 뭐 그걸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냐? 그래서 장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유부단하니까 뭐 겸손 뭐 이렇게 자꾸 가니까 장점이 하나다. 계속 아사모사하게만 얘기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고 두리뭉실하게 사니까 5년 10년이 지났을 때 자기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어느 분야에든.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진짜 그거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잘하는 게 없어요에는 진짜 그 여러분들의 이게 고민을 제가 되게 많이 적어놨어요. 여기다가 특히 이 잘하는 게 없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놨어요. 그 중에서 제가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적어놨지만 이 장점에 대해서 제가 꼭 너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장점을 말하는 게 싸가지 없는 것도 아니고 건방진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장점은 내가 볼 때 아이덴티티 같아요. 예? 장점은 내 자아 같아요. 내가 볼 때 장점은요. 그게 인생을 혼자 살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또 다 회사도 조직으로 돌아가고 내 동료가 장점이 뚜렷하게 있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편해져요. 그럼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 박사님하고 일을 가장 많이 하니까 되게 편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나 못하는 부분인데 이 사람은 여기에 큰 장점이 있고 실제로 일할 때 잘 돼. 물론 뭐 100%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뚜렷한 장점이 있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되게 큰 위안이 되거든요. 특히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또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할 때 훨씬 더 과감하고 또 전체적으로 또 편안하게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시너지가 발달됐냐면 단순히 내가 이 일을 잘하는 거에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되죠. 그게 실제 기능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심리적으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장점을 뚜렷이 갖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에피소드 마무리하기 전에 요거에서 이제 새끼 쳐갖고 좀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리고 끝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장점도 모르고 장점도 없으면서 네트워킹 한다고 뭐 어디 몰려다니지 마세요. 네트워킹 하는 건 중요한데 여러분이 네트워킹이라는 거는 이 장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장점도 없는데 뭐 사람 많은 데 가서 모여봤자 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관심이나 가질 것 같아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내가 그런 대표적인 부분 좀 알고 있어요. 많이 알잖아요. 많이. 그쵸? 엄청 많이 알잖아요. 엄청 네트워킹 하시는데 일이 하나도 안 벌어져요. 왜?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장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나는 네트워킹 대상 해드릴까요? 저희가 만나는 네트워킹 하고 싶어 엄청나게 색다른 컨텐츠를 갖고 있는 분, 아니면 영상 편집이나 뭐 글쓰기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 책을 쓰실 수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네트워킹 하고 싶은 거, 이 모든 건 저희 솔직히 자체적으로 지금 해결이 가능해서 그렇게 엄청 매력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그래서 네트워킹 안 하고 저희는 일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여전히 그 매력적인 사람은 누가 자본가예요. 우리는 아직 회사가 리스크가 해결이 안 되는 회사거든요. 근데 지금 자본을 충분히 쌓여서 10년이고 20년이고 버티는 회사들이 많아요.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이 많은 게 장점이에요. 네. 엄청 장점이라서 저희는 이제 그분들은 저희 갑이죠, 저희한테. 철저하게 왜냐면 그분들이랑 대해보면 저희보다 아는 것도 없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그분들의 장점은 뭐예요? 그게 없는 게 있으니까. 자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최고죠.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일하시는 파트너분 중에 한 분은 자본도 있는데 착하기까지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신 거는 일이 술술 잘 되죠. 그 조직이랑 우리 조직이랑 시너지가 너무 잘 나죠. 일이 너무 술술 잘 되죠. 그냥 여러분 진짜 이 장점에 대해서 꼭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장점이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장점은 한 2, 3년만 이악 물고 하면은 누구나 생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랑 고 작가님이랑 이 마케팅 이런 거 해본 적 없다니까요. 특히 고 작가님도 예를 들면은 막 이렇게 사업 뭐 망하셨다고 하셨지만 그게 다 장점이 됐거든요. 왜? 그때 그래도 끝까지 가보고 반성도 해보고 정리도 다 했거든요. 그냥 지금 저희가 이제 하려는 커뮤니티 플랫폼 건설 중에 이제 설계자는 고영선 저가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그런 거. 가버넌스를 세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영성 작가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어때요? 사람을 끌어들이고 자본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이걸 운영할 사람들을 스카우트하고 그게 제 역할이지 그게 제 장점이지 여전히 장점이 다른 거예요. 그냥 진짜 너무 잘하는 게 없다고 주눅 들지 마시고 그걸 빠르게 인정하시고 그다음에 진짜 근데 있는데 또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또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자신감을 갖고 자기 장점에 대해서 그 무기를 찾아서 예. 갈고 닦으면 되는 거니까. 없는 분들은 진짜 고민 많이 하셔서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번 에피소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